수심 48m를 지나가고 있는 꽉 낍니다. 숨도 못 쉼. 숨도. 이거 타고 어떻게 운전을 하죠? 중요한 부분은 지금 안 보이네요. 다 잘렸네요. 거세를 당했나요? 네, 여기는 부산 가덕도에 위치한 가덕 휴게소입니다. 낯익은 얼굴 있네요. 어린 왕자? 얘는 여우인가요? 사막여우. 어린 왕자와 사막여우 사이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집에서 8시 20분쯤 출발해서 현재 시간이 5시 30분이니까 9시간 10분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물론 중간에 휴게소를 한 번 들렸고요. 화장실 가기 위해서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은 이 거제도 쪽에는 큰 마트가 없는 것 같아서 창원 쪽에서 장을 봤습니다. 그게 약 1시간 정도. 그랬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소요 시간이 8시간이 넘게 걸린 거죠. 차가 좀 막힌 것도 있었지만 뭐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오래 걸렸고요. 이 가덕 휴게소에 온 이유는요, 원래 오늘의 목적지는 거제도입니다. 거제도를 오기 위해서 보통 대전을 지나서 통영을 지나서 거제도로 넘어오는데, 거가대교를 건너보기 위해서 일부러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대전, 김천, 창원을 지나서 부산을 지나서 이렇게 가덕도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거가대교만 넘어가면 거제도에 다다릅니다. 여기 가덕 휴게소에 특별한 곳이 있다 그래갖고 들어왔습니다. 특별한 곳으로 한번 이동해 볼까요? 자, 보시는 곳은 가덕 휴게소의 뒤편에 위치한 천국의 계단 포토존이라고 합니다. 이용 방법이 써 있네요. 여기 써 있는 설명대로라면은 별거 없는데요. 계단 위에 올라가서 바닷가 쪽을 바라보고 이 뒤쪽에서 사진을 찍는 건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올라와 보면은 삼면이 다 바다입니다. 다 트여 있습니다. 날씨가 약간 흐리고 지금 시간이 이제 해가 질 무렵이라고 바다 색깔이 파랗거나 멋있지는 않은데 굉장히 좋습니다. 한적하고. 네, 지금 휴게소에서 빠져나와서 거가대교 쪽으로 가는데요. 휴게소 쪽에서는 아무리 봐도 다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덕 해저 터널이라고 써 있습니다. 해저 터널 안으로 들어왔는데 해저 터널이라고 느껴지진 않고 일반 그냥 터널처럼 느껴집니다. 터널을 좀 더 멋있게 이렇게 지붕이 유리로 만들었으면 바닷속을 헤쳐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것 같은데 그냥 일반 터널하고 별 다른 거 특별한 거를 못 느끼겠습니다. 현재 여기 써 있기로는 수심 48m를 지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중간에 살짝 밝아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나왔다가 지상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네, 여기서부터 다리인 것 같습니다. 장목 터널을 끝으로 거가대교는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거제도로 넘어왔습니다. 생각보다 뭐랄까 겁나게 시시한데요. 이렇게 시시할 줄은 몰랐습니다. 거금 10,000원을 내고 이 시시한 다리를 지나왔습니다. 엄청 기대를 하고 왔는데 기대를 너무 많이 했는지 엄청나게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별로네요. 네, 현재 시간 9시입니다. 밖에 나가서 뭐 저녁을 먹기로 오늘 약속된 장소가 있었는데 너무 배가 고프고 다들 힘들어해서 일단 무조건 들어와서 후다닥 그냥 오늘은 숙소에서 먹자, 그래서 후다닥 요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이게 떡볶이고요. 떡볶이 국물이 굉장히 진합니다. 소스가. 그리고 떡볶이 알이 굽죠. 가래떡으로 떡볶이를 한 겁니다. 위에 뿌려져 있는 거는 파슬리 가루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어묵탕이요. 어묵탕의 기본 베이스는 게, 멍멍게 말고 바닷게하고 멸치를 2개를 합한 재료로 기본 베이스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편육입니다. 편육이 일반 편육보다는 색깔이 굉장히 갈색입니다. 한약재를 넣어서 만든 편육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편육은 제가 만든 것은 아니고 기성 제품을 구입해서 이것도 친절하게 썰어져까지 있더라고요. 갈색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한번 사봤습니다. 제가 보고 가장 가까운 데에서 생산한 술을 골랐습니다. 포털에 찾아보니까 그래도 이 소주가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 소주를 제가 일부러 구입을 했습니다. 자, 술을 한 잔 따르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을. 자, 오늘 글라스를 준비했고요. 얼음도 준비했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약 반병 정도 따랐습니다. 자, 먼저 한 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한 잔 하시고. 좋아요. 자, 떡볶이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맵게 하려고 진하게 졸였고요. 먹어보겠습니다. 한 입 크기로 잘려져 있는데도 한 입을 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쫄깃쫄깃해서요. 맛있습니다. 근데 색깔보다 덜 매운 것 같습니다. 청양고추를 좀 썰어 넣었어야 되는데 떡볶이 하면 어묵탕을 뺄 수가 없죠. 국물부터 한번. 게맛과 멸치 맛이 어우러져서 아주 끝내줍니다. 다른 것도 제가 요리를 꽤 잘하지만 이 어묵탕이 제 특기인데 이것을 화면으로만 보여드린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진행이만 살짝 얹어서 상상하시는 그런 맛이에요. 아주 맛있습니다. 이제 오늘 기대하는 편육 어떤지 맛을 보겠습니다. 새우젓에다 찍어 먹어야 되는데 새우젓을 제가 깜빡 잊고 못 가져왔습니다. 새우젓 대신에 갈치속젓에다가 찍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가심을 한번 해야죠. 일단 식감이나 그런 것은 일반 편육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한약재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약간은 족발 있잖아요. 껍데기 쪽 있잖아요. 그 맛이 살짝 납니다. 뭐 모르고 눈 감고 먹으면 이게 족발인가 싶을 정도의 맛이 납니다. 편육을 이렇게 족발처럼 만드는 것도 괜찮네요.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일단 오늘 저녁 준비한 이 세 가지로 대선 소주와 함께 열심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제도 포로 수용소 유적공원에 왔습니다. 거제도에 왔는데 여기를 안 들릴 수가 없겠죠. 네, 보시는 것은 6.25 참전 기념탑인 것 같습니다. 깃발들 꽂혀 있는 거 보니까 한국전쟁 때 참전했던 16개국의 깃발을 꽂아놓은 것 같습니다. 거제도 포로 수용소 유적공원에 있는 6.25 참전 기념탑 가운데 총이 한 정 꽂혀 있는 분수대가 보입니다. 그리고 저 뒤쪽에는 포로 귀환 및 송환을 위한 예전 기차가 보이는데요. 이것도 이따가 한번 올라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제 포로 수용소 유적공원 종업 안내도인데 공원이 그냥 적당하게 작은 공원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공원이 굉장히 큽니다. 현재 왼쪽 아래쪽에 7시 방향이죠. 현재 위치인데 이렇게 해서 왼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오른쪽으로 크게 한 바퀴 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로 수용소 유적공원은 설명처럼 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에서 발생한 포로들 관리했는데 북한군 포로 15만 명, 중국군 포로 2만 명 등 최대 17만 3천 명의 포로를 수용하였다고 합니다. 한번 쭉 둘러보겠습니다. 6.25 역사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6.25가 전쟁이 발발된 처음 시작부터 중간에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나중에 또 중공군이 그때는 중공군이라고 하죠. 개입했고 휴전협정 장전까지 내용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쟁 발발 당시의 군사력 비교. 병력은 우리나라는 10만 3,800명, 북한은 8만 명 정도 차이가 나요. 2배 좀 안 되게. 전차는 우리나라는 하나도 없었고 북한이 242대. 전차는 당시에 소련제 전차죠. 지원받아서 242대. 장갑차 59대, 우리 27대. 함정은 우리 36척, 북한은 115척. 항공기는 우리는 연습기나 연락기 정도의 기본 항공기가 22대, 북한은 226대나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찝찬 것 같은데 한번 타볼까요? 시동은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안 걸리겠죠? 자, 오늘 이 찝차를 타고 거제도를 한 바퀴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라타봐야 되는데 이거 굉장히 의자가 뒤로 안 가는데요? 의자가 넘어가려는데 여기 뭐 뒤로 안 가고 이거 뭐죠? 모터도 아니고 이거 앉을 수 있을까 모르겠네. 우와, 꽉 낍니다. 숨도 못 쉼. 이거 타고 어떻게 운전을 하죠? 보니까 대부분 오래돼갖고 이건 G6고 움직이지 않고요. 클러치는 연결이 안 돼 있는 것 같고 브레이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악셀레터는 아예 땅에 박혀 있어요. 네, 기어도 망가졌군요. 안타깝네요. 이건 뭐죠? 앞에 바람 들어오는 거. 정말 멋진 차네요. 에어컨 그런 거 없고요. 에어컨 이런 거. 더울 때 이렇게 하는 거. 그죠? 추울 때는 이렇게. 와,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키가 작고 날씬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덩치가 크고 배가 나와서 그런지 핸들이 배를 누릅니다. 와, 어떻게 내리죠? 내릴 때 뛰어서 내리고 막 그래야 되는데 저는 잠깐만요. 타임. 잠깐만. 이렇게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와, 아무래도 고장이 나서 이걸 타고 거제시를 한 바퀴 도는 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여기는 여자 포로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대한 몽골 텐트 같은 텐트에 쳐놓고 여자 포로들이 생활을 했던 곳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아내들은 여자 포로들이 있지 않을까 내심 기대를 했는데 아무도 없어요. 여자 포로는커녕 남자 포로도 없습니다. 당시 모습을 그 옛날 영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언제적 비행기, 그 당시 시절에는 우리나라에는 비행기가 몇 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미국에서 만들어진 비행기군요. 6.25 때는 비행기가 워낙 없어서 저희 나라가 이 훈련기로 전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비행기에는 타볼 수가 없습니다. 벽돌 건물에 포로 폭동 체험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들어가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들어갔다가 이제 폭동을 체험하고 제가 다시는 못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는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포로 귀환 및 성환을 위한 기관차인데 멀리서 봤을 때는 정말 옛날 디젤 기관차를 갖다 놓은 줄 알았더니 아니었습니다. 그냥 모형입니다. 그냥. 여기 보시면 이제 기둥들이 보이고요. 자세히 보시면 철조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포로 수용소의 모습을 제대로 재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철조망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고요. 여기서 옛날에 철조망 사이로 손을 내밀고 한 남녀가 사까이 사까이 했던, 철조망 사이로 키스를 나눴던 그 유명한 영화 여명의 눈동자, 아실 분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사용했던 경량 소형 장갑차가 보이고요. 가운데는 철모로 만든 기념탑, 그리고 오른쪽에는 옛날 연습기. 어이구, 지금 봐도 엄청 낡고 저게 꼭 헝겊으로 기워서 만든 것 같은 느낌입니다. 날 수 있을까? 실질적인 정말 포로 수용소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산당을 멸하자, 멸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들어갈 수 없게끔 문으로 잠겨져 있네요. 당시에 포로들이 어떻게 큰 볼일을 받는지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자, 밑에 큰 드럼통에 자른 거에 변들이 가득 차 있죠. 그리고 밑에 그 틈 사이로 저분이 지금 볼일을 보고 계신데, 저분 밑에 보이시죠? 저기 매달려 있는 거 생생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변을 담은 드럼통들, 구더기도 보이고요. 네, 생생합니다. 네, 옆에서 보면은 아주 적나라하죠. 한 명씩 줄 서서, 다음 사람은 여기 위에서, 다음 사람은 여기 위에서. 그리고 소변들은 이렇게 봅니다. 중요한 부분은 지금 안 보이네요. 다 잘렸네요. 거세를 당했나요? 어쨌든 소변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 담은 통을 어딘가 거름을 쓰거나 버려야 되겠죠? 엄청 무겁겠네요. 네, 여기는 당시에 식사를 준비하던 야외 주방인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큰 가마솥들이 계속 설치되어 있고, 밑에는 장작으로 해서 불을 뗄 수 있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저쪽에서는 지금 요리를 하고 배식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뒷간, 말 그대로 화장실입니다. 화장실도 오픈되어 있네요. 간판이 있습니다. 종순회라고. 이게 나무 판자로 만든 판잣집인데 아주 작습니다. 그냥 한 평 반, 2평도 안 되는 정도의 크기인데, 이런 집들이 처음에는 포로들이 여기 들어가 있을까 싶었는데, 역시 포로들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피난민들이 피난하다가 집이 없으니까요, 정부나 미군 측에서 제공해준 판잣집이라고 합니다. 안에 보면은 굉장히 협소하고 좁습니다. 그냥 판잣집이죠. 밖에 빛도 다 새어나오고 비도 셀 것처럼 보입니다. 당시 피난민들이 이런 집에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전차, 그리고 곡사포, 헬기, 다 미군들 거로 보이는데요. 그 유명한 GMC 트럭도 보이고요. 어린 친구들이 오면은 굉장히 재밌어하고 즐거워할 것 같습니다. 해가 없는 날이었는데 갑자기 해가 떠서 많이 더워졌습니다. 거제 포로 수용소 유적공원 한 바퀴 돌았습니다. 6.25 전쟁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나 한 번쯤 와갖고 당시 상황이 어땠고, 어떤 식으로 처음에 전쟁이 발발돼서 전쟁 끝날 때까지, 이 당시에 피난민들이나 아니면 포로들은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그리고 또 이렇게 뒤에 배경에 있는 이런 실제 당시에 사용했던 거죠. 곡사포나 헬기, 탱크, 장갑차 같은 것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공원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여기 모노레일 같은 것도 되어 있고 짚라인도 탈 수가 있습니다. 뒤에 테마 공원도 있어서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원도 있습니다. 거제대 오시게 된다면 한 번쯤 꼭 들렸다가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네요, 여기. 안녕.